9번부터 갈게. 이게 우리의 현실을 꼬집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야.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개념이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3이 A가 3이야. 시작하자마자 A가 3이면 여기 3X고 얘네가 3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9로 그냥 확정이 되는 거야. 3 대입해서 0이 돼야 돼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선생님, 아니 이게 X 또 이렇게 말하면 이거 지금 fx 끝난 거야? fx는 3x 마구 x마 3분의 x f 마 3의 값을 구하시오. 자, 따라서 f 마 3의 값 구하면 여기다 마 3 넣어서 마 18, 그 다음에 여기다 마 3 넣어서 곱하기 마 6분의 그 다음에 마 3, 이렇게 해서 얘가 얘를 하나 약분치면서 얘네 뭐가 돼? 마이너스 36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대고 쇼 했으면 이미 여기서 꼬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할 거야. 이거 틀린 거에 꼬였던 사람들은. 아니, 선생님, 대체 이런 상황도 되지 않나요? AX분의 X 대서 X 약분하면 되지 않나요? 이거 지금 극한값 구하는 거야, 저거. X를 약분하고 있는 거는. 뭐 구한다고? 0에서의 극한을 구하는 거라고. 얘는 왜 얘가 시작부터 A가 3이 됐냐면, 봐봐. 3에서 함수값이 없어. 분모가 0이니까. 그냥 그러고 끝이야. 만약에 이거 AX가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0에서도 함수값 없어서 0도 불연속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극한값 구하는 거라고. 극한이 있는 거라고. 쟤가 AX가 돼서 약분해서 뭔가를 존재하잖아요. 뭔가 어떤 값이 존재하잖아요. 극한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잡는 거야. 알겠지? 온차인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저렇게 개념을 잘 제대로 안 잡아놔서 틀리는 이런 내용들이 몇 개 없어. 거듭제곱근, 극한, 진짜 꼽아가지고 한 7개? 6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얘네가 골라서 낸 거야. 안 많아. 선생님 이런 상황이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죠? 거의 없어, 거의. 그리고 우리가 40번 시험 본다 그랬잖아. 그 안에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틀릴 상황이 이미 그 4-5개, 뭐 6-7개의 상황이 다 한 번씩 겪게 돼. 이미 하나 겪었잖아, 얘네. 그리고 대성이 요거 되게 좋아해. 니네 함수값이랑 극한값 차이 정확히 아는지. 그래서 그걸 딱 낸 거야. 자, 넘어갈게. 10번. 등비수열을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가르치면서 어떤 얘기 하나 있었어? 거의 다 일반항으로 풀린다고. 등차수열은 얘기가 달라. 등차수열은 일반항으로 풀면 그냥 우리 교과서 공식으로 풀면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아. 계산이 길어져. 근데 등비수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우리가 안에서 어떤 규칙을 발견해도 되는데 안 되면 그냥 일반항으로 풀면 돼. 심지어 얘는 일반항으로 푸는 게 쉬워. 솔루션에는 저거 A1, 2로 묶어내잖아. 1 더하기 R 나오고 만들고 막 그러잖아. A2 더하기 A3, A2로 묶고 이거 A1 더하기 A2잖아. 이거 A1으로 묶고 막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그냥 풀어볼게. 어떻게 풀리는지. 1-R제곱분의 자, 제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가운데 항은 5의 A2 더하기 A3야. 그럼 25에 요거 A2로 묶어내는 건 할게. 왜냐면 일반항 정리는 해야 되니까. A2로 묶어. AR이야. 자, 그냥 다 이렇게 묶고 하자. 5의 AR에 여기 남는 거 A2로 묶었으니까 1 더하기 R만 이렇게 남게 돼. 이게 가운데항 정리한 거야. 걔의 제곱대리겠지. 한번 스캔을 해봐. 이게 일반항으로 빨리 풀릴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S2 구해. 1-R제곱분의 A의 1 더하기 1-R분의 왜 이래 오늘 정신이 나갔어. 1-R제곱 이렇게 되겠지. S2.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S4 1-R분의 A의 1-R4승. 한 번이라도 최근에 이 계산을 해본 사람들은 얘네가 금방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머릿속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1 더하기 R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R만 남게 돼. 1마R은 얘랑 약분될 거니까. 자, 이렇게 남기고 나서 보니까 이거로 그냥 풀린다는 게 보여. 바로. 자, 소거되는 거 다 소거해볼게. AA,
a제곱 소거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r제곱, 1 더하기 r, 1 더하기 r 소거 될 거고, 5의 제곱 중 하나가 요걸 약분시킬 거고, 남는 게 없어. 바로 끝나는 거야, 바로. 이거 뭐가 남아? 이거 5 하나 남았지? 5 하나 약분돼서 5 하나 남는 거야. 요거 r제곱 남았어. 5r제곱. 우변에서 보면 다 약분됐어, 이거. 다 약분됐어. 남는 거 1 더하기 r제곱이야. 이거 넘기면 r제곱은 4r제곱은 1이고, 자, 그러면 r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딱 이렇게. 모든 항이 양수라서 2분의 1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 S8은 51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1-r분의 첫 번째 항 구하려고 이 짓 하는 거고, 1-2의 2분의 1의 8승, 2의 8승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거 다 2분의 1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돼. 어차피 저거 1 더하기 뭐로 묶고 정리해도 마지막에 이 계산해야 돼. 즉 여기까지 계산이 이게 훨씬 간결하다는 거야. 그럼 요거를 틀리거나 해낸 사람은 그냥 등비수열을 최근에 안 풀어본 거야. 알겠지? 자, 수능도 그리고 10번에서 막 엄청 복잡하고 아이디어 있는 문제 잘 안 내. 지금 수능에선.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끝나겠거니 하고 신념을 갖고 들어가야 돼. 그냥 일반항 쓰면 계산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요거 2분의 1이니까 요거 분자에 곱해서 2a. 여기 1 빼기. 얘네들은 256분의 1. 자, 그래서 2a는 2a 곱하기 256분의 255. 그게 뭐가 된대? 51이 된대. 약분해. 얘가 5가 되거든? 약분해. 얘가 128이 돼. 그래서 5분의 128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잘 냈다 그랬지. 왜 그러냐면 실제 수능도 이렇게 내. 내용은 안 어려운데 뭔가 계산이 조금 길어. 계산이 조금 길어서 뭐 하나 잘못 빠지면 거기서 막히게. 그렇게 내는 그런 컨셉이 너무나도 비슷해. 넘어갈게. 11번은 그냥 수험생활 하면 틀릴 일이 없어. 알겠지? 작년에 혹시나 11번 틀린 사람은 공부 똑바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뭐 공통을 공부한 사람들은 11번은 틀릴 일이 없어. 시각 t=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고, 시각 t일 때 점피의 속도를 vt라고 한대.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봤잖아.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vt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의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그리고 vt는 문제에서 연속이다라고 5의 소지를 없애버렸어. vt 연속인가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할 그 소지를 없애버렸어. 자, 그러면 얘네 보시면 이 함수의 그래프, vt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둘 중에 하나야. 자,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2가 불연속점이 돼야 돼. 2가 경계점이 돼야 돼. 2가 경계점. 자,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존재한대. 그냥 t 마이너스 2의 제곱 따라가면 안 되겠지. 바뀌어야 된대. 그래서 일부 구간 이렇게 t 마이너스 2의 제곱, 일부 구간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또는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일부 구간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일부 구간 t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생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어찌되었든 2에서 속도가 변하는 거 맞고, 속도의 부호가 변화해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 맞고, 4일 때 원점을 지난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얘네가 지금 2,0의 대칭이 된 거거든, 사실상. 근데 간격이 똑같으니까 넓이도 똑같을 거고, 넓이가 똑같은 거 하나 위아래로 부호가 나뉘니까 적분 때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 0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오른쪽도 동일해. 그래서 원점을, 위치의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원점 출발해서 위치의 변화량 0 되면 이제 원점을 지나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치는 멘트 하나하나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공부를 안 한 거야.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 적분이야, 적분. 정적분. 자, 그런 거는 아니,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너희를 낮게, 지금 시험을 못 보니까 이렇게 너희를 낮게 평가하잖아. 이 정도 아는 내용일 거 아니야. 다시 와서 이제 3번 갈게. 디귿 갈게.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했을 때 x5가 음수면, 자, 그럼 내가 x5를 이 지금 두 개의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기억 니은을 풀면서 얘가 구분되고 있다라는 거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다라는 거. 당연히 문제 많이 푸는 사람은 이 둘 중에 구분점, 둘을 구분하는 거가 디귿에 나오겠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자, 5가 4 오른쪽에 있을 거야. 여기가 아까 4였어. 4 오른쪽에 있을 건데 4까지가 넓이가 똑같았잖아, 여기가. 근데 이제 5 하면 이 음수인 파트의 넓이가 더 넓어지는 거야. 음수인 파트의 넓이가 더 넓어지면 어떻게 돼?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가 되겠지. 아까 4까지가 0이었으니까 뒤로 더 가는 거니까. 자,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면 5에서의 위치는 음수가 되는 거. 요게 바로 디귿이 원하는 상황인 거야. 얘는 양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안 어렵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x3를 구해달래. x3 그러면 이제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계산하는 거야. 3까지 위치의 변화량 계산하는데 이거 자 1부터 3까지 넓이 어떨까? 이거 두 개가 똑같아. 1이랑 3까지 적분값이 똑같다고. 그럼 결국에 0부터 3까지 적분값은 얘네가 0이니까 적분값이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누구의? 6의 t-2의 제곱에 dt.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적분할 때는 우리 1차 거듭 제곱 적분은 할 수 있잖아. 요거 알맹이로 보고 그냥 적분해. 그래서 여기 2의 t-2의 3승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요거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뺀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런 적분을 하면 0 대입하면 0이 아니야. 그래서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진짜 빼야 돼. 해보면 14가 나옵니다. 안 어렵지? 됐지? 자, 넘어가자. 12번. 만약에 12번을 틀렸다는 사람은 이거 뭐랄까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게 성격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라 좀 잘 위축되는 성격. 시험에서 유리할 수가 없어. 잘 위축되는 성격은. 좀 잘 성격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야. 잘 위축될 수 있지. 나도 되게 잘 쫄아. 나 진짜 잘 쫄아. 난 극단적이야. 내가 뭔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은 전혀 안 쫄아. 진짜 무서울 정도로 과감해. 막 봤잖아. 태풍까지 막 뚫고 가려고 그러잖아. 죽을 오토바이 타고. 태풍이 부는데 거기를 뚫고 가려고 그래. 미친놈처럼.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쫄아. 나도 엄청 쫄아. 준비가 안 되면 진짜 멘탈 다 무너져. 수업할 때도 그래. 수업 준비 잘하면 되게 과감하게 수업 잘하거든. 수업 준비 안 되면 막 어더더더더더 막 떨면서 수업해. 그러니까 내가 좀 살짝 어버버하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야. 수업 준비 안 했던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발음이 안 나오던가. 요새는 좀 발음이 안 나오는 상태야. 니네가 하도 강의 찍어달라가지고. 강의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지? 많이 따라잡았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이거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른 지점 쉬어. 그래가지고 그날 마지막 세기를 박을게. 강의 많이 따라잡았어. 조금씩밖에 안 남았어. 다. 모든 강의들이. 드디어 따라잡았어. 나 피토했다는 거 인스타에도 본 사람 있니? 얘들아 구독하라 그랬잖아. 팔로우하고. 내가 DM은 받는단 말이야. 요새 DM 되게 열심히 받아. 카톡은 안 받는데 DM은 받아. 피토했어. 어제. 그 영상을 찍는데 1시간짜리 찍는데 3시간, 4시간 걸려. 3시간 걸려. 편집까지 하면 4시간. 근데 3시간 동안 분필을 먹고 있는 거야. 수업하고 분필 먹고 그러니까 갑자기 담배도 안 피는데 가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폐에 뱉던데 피가 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찍기로 했어, 영상. 당분간. 전자칠판, 중국에서 주문했거든? 전자칠판이, 한 달 걸린대. 만들어서 온대. 특수 제작이야. 엄청 커. 얼마나 하냐면 이 칠판만 해. 2만 해. 저기서부터 2만 해. 1,000만 원 썼다. 집에서 알면 난 큰일 난다. 집에 2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 1,000만 원. 그거 하고 내가 영상 진짜 자주 올릴 수 있어. 집 앞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영상 진짜 퀄리티 있는 거 많이 올려줄게. 그러니까 구독해. 너희를 위해서 구독하는 거야. 날 위해서 안 해도 돼. 나 어차피 160명이야 지금. 부자야. 구독자 부자. 자, 간다. 12번은 자 다시 시작할게. 잠깐 편집 좀 잡을게.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깐 멈춰 있으면 내가 이걸로 편집하거든. 멈춰 있는 포인트로. 자, 시작할게.
다시 와서 12번은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은 빠르게 맞힐 수 있어. 1대4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AC2, 코사인 12D 4루트 15 저거 잘 확인하시고 우리 바로 그림으로 들어갈게. AC가 2다라고 나오고 얘 8 되겠지. 요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게 4분의 루트 15니? 요거 세타라고 놓으면 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코사인 세타 맞아? 4분의 루트 15 됐지? 와,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이거의 반지름을 구하라는데 여기 값을 주고 있어. 그러면 어떤 값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냐면 AD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면 돼. 그럼 AD에 포커스 맞춰서 풀고 이따가 사인 법칙 쓸 거니까 사인 세타 미리 구해놓자고. 요거 4분의 1인 거 암산으로 되지? 얘의 제곱분의 얘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는 게 분자에 들어오는 거야.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분자에 들어온다고. 그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는 코사인 같다 사인 구하고 사인 같다 코사인 구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 그래서 삼각형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값 구했고 그래서 뭐만 구하면 끝이야? AD만 구하면 끝이야. 근데 이 원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안 썼잖아. 그럼 이 원 주어져 있는 거 사용하러 가야지. 사용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B, D가 이 원의 지름이라네. 근데 그렇게 안 보이네? 이거 그림이 좀 찌그러지는 거야. 이 빔 프로젝트 그지 같아가지고 그림이 찌그러지는 거야. 근데 전자칠판 사면 이런 거 이제 없어. 이제 좀만 기다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요 지름이다. 아니잖아. 내가 잘못 봤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BC가 지름이야. BC가 지름이야. BD가 지름인 줄 알았어. 그림 잘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뭐야? 얘네들 요렇게 보조선 연결해 주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보조선이야. 여기 직각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우리가 어떤 길이가 나오게 되냐면 요 길이가 나오게 돼. 이거는 문제가 풀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많아. 자, 얘 8 코사인 세타가 지금 이 밑변의 길이, 요 지금 선생님이 그은 길이가 되고 얘네 2루트 15가 된다라는 거. 요거 나오는 순간 우리 게임이 끝났지. 어떻게? BAD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게임이 끝나는 거야. 아까 AD만 구하면 된다 그랬는데 AD의 제곱. 얘네들은 8의 10의 제곱, 10의 제곱, 100 더하기 2루트 15의 제곱 60 이렇게 되니? 자, 그 다음에 얘네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2루트 15 여기에 코사인의 세타 4분의 루트 15 자, 이렇게 되면서 얘네 10대. 자, 그래서 AD는 루트 10으로 결정. 자, 따라서 지름은 뭐야? 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뭐지? 루트 10 이렇게 됐어? 자, 따라서 4루트 10이니까 R은 2루트 10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야. 됐지? 이해됐지? 지금 12번까지 전혀 어렵지 않지? 너희도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야. 9번 빼고 9번은 아까 똑바로 학습 안 한 친구들은 막히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자, 넘어갈게. 13번으로. 13번은 수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나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근데 너네 덕후에 예민하다면, 사설에 예민하다면 13번에 만약에 넓이가 계속 나올 거거든. 왜냐면 작년 수능 컨셉 그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너네 덕후 시험에 지금 예민하잖아. 되게 실망하고 슬퍼하고 막 계산 실수 겁나 하고 막 그랬을 때 스스로 자책하고 그런 상황 없었니? 잘 봤다고 막 칭찬했나 스스로? 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아까 왔는데 표정들이 어두워서. 자, 어쨌든 그렇다면 13번은 계속 넓이로 나올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는 사설은 13번에 좀 이런 거 낸 다음에 얘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 무조건 숨어 있거든. 수능은 아닐 수 있어. 작년 수능 13번 생각해봐. 그냥 그어서 교점 찾은 다음에 넓이 구하는 게 끝이야. 수능은 아닐 수 있는데 사설은 항상 13번에다가 아이디어 넣어놔. 그래서 그거에 목매고 싶다면 아이디어를 짜야 돼. 13번에서. 편하게 구하기 위한 아이디어. 예를 들어 이런 건 아니라고. S1 구하고 S2 구하고 S3 구하고 걔네 저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수능에서는 나올 수는 있는데 얘네는 아니야. 사설은 반드시 아이디어를 숨겨놔. 13번에. 돈 내고 보는데 그 계산 연습만 시키고 있겠니? 이거 돈 내고 보는 거잖아 우리. 당연히 문제를 아이디어를 담아 놓을 수밖에 없어. 자, 물론 수능도 담을 수 있어. 안 담는다는 건 아니야. 근데 사설 잘 보고 싶으면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하라는 거야. 13번에서. 자, 다시 와서
자, 이제 볼게. fx 위에 식 주어져 있습니다. 식. 이렇게 식 주어져 있고. 자, 그래서 얘는 식 찾으면 식 써놓을게. 이게 그림 확대해서 볼 거라서 식을 다 쓰고 갈게. A점 찾을게. A점의 좌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몇이야? 0. 0이라고 나와 있어, 그림에. B점의 좌표 갈게요. B점의 좌표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2 되지. C점의 좌표 마이너스 1, 몇 나오니?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3, 0이네. 아니, 그림이 나와 있잖아, 0이라고. 됐지? 자, 어쨌든 여기까지 안채로 나머지는 그림만 확대해서 보면 될 것 같아. 가볼게. 그 다음에 요것도 써놔야 되겠다. 우리가 구하는 거. S1 빼기 S2 더하기 2S2 더하기 3S3. 아이디어를 담아놓는다라는 건 얘를 정리해서 밑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저 도형들 있지. 도형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넓이를 계산하는 상황을 숨겨 놓을 거라고. 그러면 공부를 좀 꼼꼼히 한 친구들은 3, 2, 1 보자마자 쪼갰을 거야. 그지? 3, 2, 1 보자마자 쪼개서 S1 더하기 S3 더하기 2S3 2로 묶을까? 2S3 빼기 S2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야. 정리를 했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S1 더하기 S3는 바로 나와. 이 삼각형이야. AOD 삼각형이야. 자,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직방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직방 구하는 거는 누워서 침 뱉는 거, 누워서 침 뱉으면 안 좋은 얘기구나.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맞아. 옛날부터 이거 되게 궁금했어. 누워서 떡 먹기라는 우리가 속담 있잖아.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누워서 떡 먹으면?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는 2야,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지나. 얘네들 뭐야? y는 2의 x 마이너스 x 더하기 3 되니까 2x 더하기 6으로 정리가 돼. D점의 좌표는 0,6이고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3. 자, 그럼 넓이 그냥 뭐야? S1 더하기 S3는 그냥 시작부터 9라고 나오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해서 9. 자, 그럼 더하기 이제 관건은 S3 빼기 S2야. 관건은 S3 빼기 S2야. 근데 여기서는 삽질을 할 수도 있어. 어떤 삽질을 하는지 볼게. 자, 우리가 S3 빼기 S2를 구해달래. 이거 좀 올려야 되겠네, 그림. 자, S3 빼기 S2를 구해달라는데 S3가 여기고 S2가 여기야. 자, 만약에 S3가 여기였으면 그냥 문제는 너무 쉽지, 그지? 만약에 S3가 여기였으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에서 얘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라 그랬으면 그냥 적분하면 돼. 정적분의 결과가 얘 빼기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삽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의미 있는 삽질이야. 뭐냐면 요거에서 요거 빼는 정적분을 구해. 인테그랄 마3부터 0까지 fx의 dx 하면 우리가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게 나와. 여기까지 이해되지? 거기서 요 넓이 빼도 돼. 이거는 의미 있는 삽질이야. 계산도 실제로 되고 단 복잡할 뿐. 단 복잡할 뿐 계산도 되고 답도 나와. 이런 거는 내가 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뭐 내가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괜찮은 행동이야. 근데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랬어. 그래서 조금 덜 계산이 복잡한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거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서 요 넓이 빼기 S2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삼각형의 넓이만 더해도 괜찮거든? 이해돼? 자, 그래서 나 S3 빼기 S2를 구하려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여기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1이고 더하기 인테그랄 거기 솔루션에는 손풀이 이따 주는 거에는 다 정확히 써놨어. 근데 그냥 계산할게. 여기서는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문제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에 더하기 3x의 dx 하면 그게 바로 그냥 동그라미 빼기 별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지금 다 연산하면 저게 바로 S3 빼기 S2야. 이렇게 돼서 마지막 계산만 하고 마무리할게. 자, 얘네 1 더하기 근데 이제 4분의 1에 요 계산의 적분이 원래 복잡해서 여기는 좀 식을 꼼꼼히 써줘. 내가 평소에 식을 그지같이 쓰고 막 문제를 풀더라도 적분 계산만큼은 좀 꼼꼼히 써주고 암산 좀 줄이고 하면 돼. 해줘야 돼. 실수가 많이 나. 누가 아까 여기서 실수했다 그러지 않았어, 원규라? 이거 한 15분 풀었다 그러지 않았어?
적분계산 내가 그렇게 예전에 적분계산할 때 가르쳐 주지 않았냐?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적분계산. 웜업지에 그래서 적분계산 실수 파트에 넣어놨어. 안 봤을 건데 이따 이거 풀고 얘기해 줄게. 일단 풀고 지랄할게. 자, 0부터 마이너스 2 다시 와서 1 0 대입하면 0이니까 의미 없고 빼기에 빼기 2 자 16 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분의 32 됐지? 목에 피통하고 나서 지금 자꾸 이게 목소리가 갈라져 지금 큰일 났어. 마녀가 내 목소리를 또 앗아갔어. 마이너스 2 넣어 4 그럼 뭐가 돼? 뭐가 돼? 6이야? 맞아 계산? 자 이렇게 되지? 얘네 계산하면 요거 알맹이 계산하면 3분의 얘가 플러스 3분의 2가 돼. 다 연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3분의 5 이렇게 됐죠? 자 S3 빼기 S2가 3분의 5고 거기 2배 곱한 거니까 3분의 10 정답은 3분의 37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웜업지에 선생님이 어떻게 항상 구성을 하냐면 앞에 그냥 단순 계산 파트 1이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 파트 2가 실수 많이 나오는 유형 적분 계산 좌극한 우극한 보는 4번 여기 있다. 100번 4번 틀린 사람 있다 이거. 4번 틀린 사람 괜찮아. 안 들렸어? 4번 아는데 틀리는 사람이 많아. 그 극한 구하는 거 가끔 좌극한 봐야 되는데 모르고 함수값 빵꾸 뚫려 있는 거 막 이런 거 잘못 봐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 실수 많이 나오는 파트를 파트 2로 넣어놨고 파트 3를 뭘로 넣어놨냐면 몰입해가지고 좀 약간 10번 9번 되는 문제 넣어놓은 거야. 이거 안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니네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중에 뭘로 웜업하고 들어갈지를 고민하라고. 근데 몰입은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머리 안 풀리면 어떡할 거야. 기분 더러울 거 아니야. 이런 거 거듭 제곱근 그런 거 넣어놨어. 보통 몰입 파트에 2문제 정도 넣어놓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을 몰입 파트에 넣어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웜업지. 근데 내가 만약에 체력이 잘 방전되는 편이야. 체력 방전 때문에 뒷거를 잘 못 풀어. 뒤에서 막 에너지 떨어져가지고 막 집중 안 돼서 그냥 펜만 계속 무의미한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이면 체력 관리하고 만약에 내가 체력도 되고 계산 실수 초반에 좀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요거 풀어보는 거 나쁘지 않다. 특히 저 실수 파트는 마지막 수능 시험에서는 진짜 실수가 잘 났던 유형들에서 갖다 넣어놓을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실수 파트라도 보고 들어가. 요거 조심하자. 뭐 예를 들어 로그의 정의 있잖아. 밑과 진수의 범위 확인 안 해서 틀리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 넣어놓는 거야. 실수 파트에. 그렇게 해서 한 3-4문제 넣어놓을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 자 14번 갈게. 14번은 이제 선생님 책에 요 내용을 정리를 해. 얘를 풀기 위한 내용을 정리를 해. 우리가 흔히 아예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첫 항을 미지수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을 거야.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은 뒤에 항을 미지수로 두고 내려올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보면 가운데서 출발해. 얘부터 출발한다고. 누구부터 출발해야 되겠어? 이 조건 보면. A3부터 출발한다고. 이게 바로 재작년 수능 컨셉이었어. 재작년 수능 22번 문제의 컨셉이야. 똑같아. 내가 문제 되게 잘 만들어놨다는 게 얘네가 지금 그런 컨셉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고 그거보다 쉽게 냈어. 그래서 재작년 수능 문제는 좀 짜증나거든, 문제 풀 때. 22번이라서. 근데 요거는 딱 좋아. 그래서 선생님 책 보면 정방향 접근, 역방향 접근, 중앙에서 양방향 접근 이렇게 표현해놨어.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앞에서 가냐 뒤에서 가냐 양방향 가운데서 양쪽으로 뻗어가냐 요 얘기인 거야. 그 책에 그렇게 정리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얼마나 쉬운 건지. 들어간다. 자 지금 A3와 A5의 조건이 부여돼 가운데 항들의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로부터 출발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3의 배수랑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니까 얘네들 A3가 3의 배수인 경우부터 들어갈게. A3가 3의 배수인 경우. 자 그럼 얘네 3K로 놓을 수 있겠지?
여기 3의 배수라고 이렇게 위에 쓸게. 이게 케이스 1이야. 3의 배수인 경우 3K로 들어갈게. A2 뭐가 돼? 3의 배수면 3분의 1 하더래. K로 픽스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이제 A4지. A5. 자, A5는 어떻게 돼? A5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A5를 구하는데 A상에 요걸 첨자라고 생각하면 돼. 첨자. 그 AN의 첨자. 자, A5를 구하는데 A4항의 값에 첨자를 더한다. K 더하기 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해달라? 3분의 1배를 해달라.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쉬웠던 거는 얘가 그냥 배제가 돼. 왜냐면 A5가 더 커야 된다는데 3K랑 3분의 K 더 작지? 그래서 바로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쉬운 건 K가 여러 개 나오면 진짜 어려워질 거거든, 이 문제. 근데 K가 그냥 하나로 픽스가 돼. 볼게. A5가 K 더하기 9야. A는 K야. A3는 3K야, 3K. K 더하기, 뭐야, 왜 이렇게 맛이 갔어. K 더하기 4라고 써, K 더하기 9라고 써놨어. K 더하기 4지? 맛이 갔어. 힘들어, 지금. 마음이 급해. 여기가 9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K 더하기 9로 썼어. 어쨌든, 진행, 다시. 이쪽 거 정리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넘어가고, K는 2보다 작다로 정리돼. 이쪽 거 정리하면 K는 5보다 작다야. 교집합하면 K는 2보다 작아야 돼. 문제에서 지금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나오고, 야, 자연수에다가 자연수 더하면 자연수죠. 3의 배수인 자연수에다가 3분의 1 하면 자연수야. 즉, 얘네들은 모든 항이 자연수가 돼. 이 결과와 이 결과를 합쳐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가 돼.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A4가 K가 됐기 때문에 저것도 자연수가 돼야 돼서 얘는 0보다 커야 돼. 즉, K가 하나로 픽스가 돼버리는 문제야. K가 하나로 픽스가 되는 되게 간단한 문제야. 심지어 두 번째 케이스도 할 건데 거기서도 K가 하나로 픽스가 돼. 됐지? 자, 다시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A1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A3가 현재 3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3에서 역방향으로 가면서 A2 구하고 A1 구할 거야. 나중에 수업 때 얘기하겠지만 역방향 갈 때는 요 식을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아. AN은 하고 식을 정리해 주는 게 좋아. 자, AN 더하기 1이 A랑 같대. AN은 넘겨서 AN 더하기 1 빼기 N과 같아. 동일한 원리로 여긴 3A의 N 더하기 1과 같아. 자, 여기가 3배가 아닌 경우, 여기가 3배인 경우, 3의 배수인 경우, 요 얘기야. 자, 들어간다. 가지치고 갈 거야. A3가 3이래. 위에까지 따라가면은, 3에다가 2를 빼라는 거야. 됐어? 그럼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이 항의 값에다가 얘의 첨자를 빼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해달래? 3배 해달래. 9. 자, 둘 모두가 가능해. 3의 배수 안 됐고, 얘네들은 3의 배수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A1 구하러 간다. 1 가지고 우리가 얘 항의 값에다가 앞에 있는 거 넘버 빼래. 0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지. A1 자연수니까. 자, 1에다가 3배 3. 이거 가능해. 자, 그 다음에 9에다가 앞에 항의 넘버 빼 8. 이거 가능해. 9에다가 3배 해달래. 27. 이거 가능해.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야. 자, 다음 상황 가볼게. 다음 상황 가서 얘네들 두 번째 케이스.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야. 3의 배수가 아니래. 자, 그럼 그 선생님이 P라고 이렇게 둘게. P. 3K 더하기 3K 더하기 1로 놔도 되지 않나요? 그럼 두 번 풀어야 되잖아. 일단 P로 놔보고 필요에 의하면 바꿔도 되고. 알겠지? 자, P로 놔볼게. 3의 배수 아닌 P야. 3의 배수 아닌 P. 3의 배수 아닌 경우 보는 거야. A4 갈게. A4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항의 넘버를 더한 게 A4가 되는 거야. P 더하기 3. 3의 배수 아니라며. 3을 더하면 어떻게 돼? 3의 배수가 아닌 게 되는 거야. 3의 배수 아닌 거에 3을 더하면 3의 배수가 아니야. A5 구하면 어떻게 돼? 얘네들 얘한테다가 이제 뭐야? 3의 배수 아닌 경우 앞에 항에 넘버를 더하래. P 더하기 7이라고 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가 P 더하기 7이 A5고 A3가 P고 자, 여기가 뭐야? 9니까 이쪽 건 볼 필요 없고 어차피 큰 거 맞으니까 이쪽 거 보면 뭐가 나와? P가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뭐로 픽스인 거야? 1로 픽스인 거야. P가 1로 된다고.
자, P가 여러 개 나왔으면 문제가 어려운 건데 P가 하나밖에 안 나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A3 뭐야? A3가 P였는데 그거 1이야, 1. A3가 P였는데 1. A2 구할게. 따당. 여기서도 가지 걷어진다, 바로. 얘 뭐야? A3에다가 요 넘버를 빼달래. 이거 마이너스 1 불가능해. 바로 가지 걷어지고 얘한테 3배 해달래. 3 쳐주고 A1 거로 들어간다. 얘한테 요 넘버를 빼달래. 2. 가능해. 얘한테 뭐 해달래? 이제 3배 해달래. 9. 그래서 2, 9, 3, 8, 27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되게 쉽지? 안 쉬워? 안 쉽냐고? 49가 정답이라고. 되게 쉽다고. 잘 냈지, 문제 되게. 그지? 귀납적 정의도 되게 적절한 요소를 살려서 잘 낸 거야. 이거 분명히 1등급 컷은 96점이야, 이거. 진짜. 전지점 다 합치면. 재수생만 치면. 1등 보정 말고. 그냥 재수생들만 치면 96점이 1등급이 96점, 92점. 안 돼도 92점. 걔네가 1등급 컷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차이가 그러면 이제 30 몇 점 나는 건가요? 1등급이랑? 차이가 20점 나는 건가요? 가 아니야. 알겠지? 이게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낸 시험이야. 내가 이 시험지 되게 좋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한 컨셉이랑 너무 똑같아. 선생님이 올해 수능 어떨 거라 그랬어. 올해 수능 작년이랑 비슷하게 쉽고 21번, 22번이 작년에 유독 너무 어려웠잖아. 걔네 밸런스를 낮출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딱 그렇게 만들어진 시험지야. 가볼게. 15번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야. 21번도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야. 자, 15번 한번 가보자고.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해. M이 존재할 때. 이 말이 되게 중요해. 이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M이 존재해야 된대. T의 최소가 존재해야 된대.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를 그리려고 F'X를 구했어. 4X의 3승에 마이너스 24, X의 제곱에 더하기 20X가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4로 묶어. 4X로 묶으면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5 치시면서 4X에 X마 5에 X마 1. 일단은 기분 좋지, 그지? 도함수구에서 바로 인수분해 되면 기분 되게 좋잖아, 그지? 안 좋냐? 난 되게 좋던데. 뭔가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야. 아, 근데 요건 하나 그냥 팁이야. 우리가 요거에서 안 구해지면 요거 원래 함수 인수분해 되는지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 될 때도 있고, 그럼 그거 그리면 돼. 얘 그냥 편하게 원래 기본은 얘 구하는 거지. 자, 다시 와서 자, 얘네들 이제 우리가 요렇게 생긴 개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물론 x축의 위치는 몰라. k 때문에. 자,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뭐요? 5야, 5. 뭐야 이거 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출발하자고. 아, 근데 막 그 다음에 막 tm 튀어나와. 그래서 막 이제 접었겠지. 근데 되게 쉽다. t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x에 대한 절대값 붙인 방정식에 이제 절대값 붙인 방정식이 이꼴 s. 얘가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해달래. 그러면 행위는 이제 정해졌잖아. 절대값 fx 구하고 s 긋고 교점 2개 만들어라 이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양수 s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모르겠으면 절대값을 이렇게 생겼는데 붙일 때도 있어. 얘가 떠 있는데 절대값 붙여놓을 때도 있어. 떠 있는 걸 찾아내라고. 근데 일단은 절대값 붙은 것들 뭐 이렇게 꺾이는 상황을 먼저 가는 게 좋겠지. 자, 아무렇게나 먼저 잡고 꺾이는. 아! 2명이나 잤어! 이거 문제 쉽다고! 괜찮아? 깼어? 미안해. 잘 때쯤 깨운 거야. 그래서 잤다고 안 느꼈을 수도 있어. 그때 되게 잘 때쯤 깨운 거야. 한 명은 아예 자고 있었어. 누군지 졸다 깨다 하고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 맞지? 지금 막 정신없지? 놀랬지? 아, 뒤에. 놀랬지? 잘하자, 동원아. 너도 왜 상담 안 왔어, 그때? 내가 상담 오라 그랬지? 그래, 알았어. 자, 오늘 어차피 다 상담 돌릴 거야. 알겠지? 다시 와서. 자, 갑니다. 다시 출발. 그래서 0, 1, 5에서 극각 갖는다. 우리 절대값 처리 할 거야. 절대값 처리해서
얘네들 여기 요렇게 꺾어 올려. 자, 이제 우리가 구간을 잡아서 거기서 방정식을 해석한대. 근데 t가 양수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t 딱 몰라? 그럼 닥치고 그냥 아무거나 찍어봐. 이렇게 딱 찍어. t. 양수 쪽에서 찍어야 되겠지? t부터 무한대까지 이 절대값 함수에서 s를 그어서 교점 두 개로 만드는데 보이지 않아? 딱 지금. 얘 딱 그으면 교점 두 개 되네. 됐어? 자, 근데 좋아. 요거 교점 두 개 됐어. 오케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건 만족했어. 이 t, 이거 t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찾는 t. 이게 해석이, 이런 해석이 엄청 많아. 우리가 40개 시험 본다 그랬지. 앞으로 요거랑 비슷한 거 10개 나와. 10개.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풀게 되거든. 자, 갈게. 자, 그럼 요거 지금 시그널에서 두 개로 만드는 t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얘. 근데 요거 좀만 오른쪽으로 가볼게. 얘를 t로 잡아도 요것도 될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최소값 구하래잖아. 얘도 다 t 될 수 있는 거야. 왜? t 오른쪽에서 교점 두 개 만들어라. 이 얘기인 거잖아. s랑. 자,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 최소값 구하려니까. 내려갔어. 자, 맞아. 이것도 t값 돼. 더 내려가서 이것도 t값 돼. 여기서 이거 또 s 얘로 그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돼? 이거 뭐야? 되는 것 많아. t 되는 건 많은데 뭐가 안 되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최소가 뭔지 결정할 수 없는 거야. 이 상황은 최소가 뭔지 결정할 수 없다 이 얘기야. 최소가 뭔데? 0에 가까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최소값의 정의에는 정확히 숫자로 하나로 정해져야 돼. 이해됐어? 됐어? 된 거? 자,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쉽다라는 건 이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뻔한 상황 하나 눈에 딱 생각되는 거 있지. 뭐? 이거 꺾고 올라갔을 때 얘랑 일치하는 거 바로 생각들지. 그게 답이야. 그래서 내가 문제가 어려운 거 쉽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볼게. 바로 끝난다고. 두 번의 행동으로 바로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걸 꺾어 올리는데 얘네가 이렇게 극대가 일치해버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선생님 4개가 되는 순간이 없는데요. 볼게. 요거 지금 0이야. x좌표. 요거 1이야. 자, 그 다음에 0, 1, 얘가 5야. 이렇게 간다. 자, t 예로 설정에 2개가 되는 게 없어. t 예로 설정에 2개가 되는 게 없어. t 예로 설정에 2개가 되는 게 없어. s에 대해서. s 양수래 문제에서. 위쪽에 그려져야 된대 이렇게. 자, t를 예로 설정해. 2개가 되는 순간이 생겨 안 생겨? t를 예로 결정하면 저거 지금 t가 열린 구간이야. t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해. 여기 t를 1로 설정했을 때 t가 1일 때 얘네는 이렇게 생기면서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돼? 교점 x가 2개가 되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야. t가 어떤 순간? 1인 순간. 그 열린 구간에서 교점 x가 2개가 생기는 거야. 아, 물론 이런 것들도 t가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최소를 구해달래. 뒤에 최소는 몇이야? 1이야. 이게 바로 m이었던 거야. 그래서 끝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보통은 수능은 이렇게 하면 계산까지 어렵게 되거든. 근데 계산도 쉽게 냈어.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2야. M이 1로 결정돼. M이 1이므로 F2를 구하는 건데. 자, F2 구하려면 K를 구해야 되잖아. 야,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이거 꺾어서 극대랑 극소 꺾어 올린 걸 일치해야 된다 그랬지. F1이랑 마이너스 F5랑 어떻다라는 거야. F1이랑 마이너스 F5가 똑같다라는 거야. 넘어서 F1 더하기 F5가 0이 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야. F1 뭐 계산이 어렵니? F1 몇이야? 계산하면. K 더하기 3이잖아요. K 더하기 3. F5 계산하면 K-125 맞냐? 어저께 계산해봐서 그래.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 아니야. 뭔가 틀린 거 싸는데. 자, 어쨌든 125 되고 0. 따라서 얘네 넘어가면 122. 2K는 122. K는 6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K 61이면 F2 몇이야? 61에다가 저 인원 결과 더하면 되잖아. 인원은 어떻게 돼? 16, 마이너스 64, 40. 그래서 뭐야? 56이니? 56이면 마팔. 마팔 해버리면 53이 정답이 되는 거야. 4번. 되게 쉽지? 안 해봐서 그래. 이거 21번도 이런 스타일이야.
내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우리 수능. 그래서 요 시험지대로 나올 거야, 아마. 아니, 근데 이제 6, 9편 보면 좀 바뀌겠지, 내용이. 분명 내용 바뀔 거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13번에 이제 더 이상 넓이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 13번에 더 이상 넓이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거듭 제곱근 하나 들어간다 그랬지? 그지? 거듭 제곱근 하나 넣어주고 22번 지수로고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 그 유지, 지수로 감수 유지시키면서 20번, 21번 좀 문제 쉽게. 요런 문제가 21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 요 정도 난이도로. 할만하잖아, 이거. 할만한 거거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번이다라는 거 찾았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18번, 요거는, 물론 3점짜리 영상도 따로 만들 거야. 우리 반은 아마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미적하는 친구들은 보통 수학을 좀 해서, 우리 50점 밑은 없잖아. 그지? 뜨끔한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오케이, 없어. 좋아. 이거 그냥 팀만. 이거 왜냐면 이걸 문제로 컨셉을 만들 수도 있거든. 얘는 물론 그냥도 풀려. 자, 얘네 A8, A11, A3, A16. 등차 중앙이 같아. 제 등차 중앙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 나중에 등차 중앙의 존재를 얘기할 거야. 자, 그냥 첨자 더해서 같으면 그 합이 같아. 3 더하기 16, 19. 8 더하기 11, 19. 첨자 더해서 같으면 이거 그 합이 같아. 이거 84다라고 놓은 거고, 요거 비례식 써서 A11이 몇 A8 요거 알 수 있으니까 넣어서 A11 대신에 넣어서 마무리하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됐지?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일반항으로 풀리니까.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저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넘어갈게. 19번은 경험 부족이야. 19번은 경험 부족. 그냥 이거 하면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행동을 할 거거든. 또는 이제 적분이라는 행동을 한다든지. 근데 적분은 안 하겠지. 라지 fx가 이미 부정적분인 상태니까.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볼게. 솔루션을 미분 안 하더라고. 나는 그냥 미분해서 풀게. 미분해서 fx 더하기 fx는 f 프라임 x 더하기 x의 3승 더하기 아니지 미분했다 그랬지? 3x의 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그럼 훨씬 식보기가 편리하지 않니?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 추정하기가 훨씬 쉽다고 미분해 놓으면.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러지 말고 그때 문제를 빨리 체크하는 거야. 아, 다항함수라는구나. 다항함수 항등식이면 항을 넣을 가능성도 꽤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저게 몇 차인지 추정해서 미지수 놓고 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그렇게 안 해보고 막힌 사람은 아마 경험 부족이야. 승빈이 이거에서 막혔어, 안 막혔어? 안 막혔지? 이거 얘네들은 왜냐면 선생님이랑 1월에 한 친구들은 이거 다 엄청 풀었잖아. 수투책에 이 행동이 들어있는 문제가 있잖아. 없었니? 자, 똑같은 문제 말고 부정분해서 A 최고차항 입맛.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놓고 푸는 거 이렇게 놓고 넣어가지고 푸는 거 유사 문제들이 엄청 많다면 차수까지만 추정하고 마무리할게. 얘 미분하면 NA의 X의 N-1승이야. 3점이니까 다 안 풀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양쪽의 최고차항만 비교하는 거야. AX의 3승. 자, 우변은 얘가 될지 몰라. 그래서 다 쓸게. NA의 X의 N-1승 더하기 3X의 제곱. 이렇게. 근데 얘랑 같아질 수가 있어, 없어? 그치, 같아질 수가 없어. 이게 최고차항이 될 수가 없다고. 이해돼? 이미 최고차항이 못 돼. 그래서 최고차항은 그냥 얘야. A는 3이고 N은 2야. 이렇게. 됐어? A는 3이고 N은 2라고. 그럼 이제 fx 그냥 3x의 제곱에 bx의 더하기 c다라고 놓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어떤 얘기인지? 개수 비교하는 거야, 넣어서. 그러니까 저거가 저런 행동을 안 해본 사람한테는 모르겠지. 그지? 자, 넘어갈게. 더 얘기하지 않을게. 자, 사인 함수 그리고 코사인 함수 그리고 선생님은 사인 함수 그릴 때 축을 그러니까 삼각 함수 그릴 때 축을 좀 마지막에 그리는 편이야. 축을 마지막에 표현해. 여기 근데 상관없어. 이런 거 안 따라해도 돼. 0. 센터라인 5. 근데 여기가 0이니까 y축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최대값은 몇이야? 8. 최소값은 2야. x축은 이 밑으로 지나가겠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 선생님은. 됐어?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축을 마지막에 그리는 편이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여기다가 코사인 함수를 그린대. 와, 근데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 그럴 때 체크해야 될 거. 2파이에서 과연 함수값들이 몇일까? 2파이에서 함수값이 몇일까? 체크.
자, 위에 2파이를 집어넣으면 5야. 아래 2파이를 집어넣어도 5야. 코사인 2파이가 1이니까. 즉 얘네들은 연결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하고 주기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네 2파이부터 4파이까지의 개형은 2파이부터 4파이까지의 개형은 그냥 온전한 코사인 하나의 모양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온전한 코사인 하나의 모양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일단 모르겠어.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이쁜 그림을 먼저 그려. 이쁜 그림을. 자, 이쁜 그림을. 날 닮아서 이쁜 그림. 이쁜 그림을 먼저 그려. 됐어? 그 다음에 설계해보고 안 되면 조율하는 거야. 설계해보고 안 되면 조율. 자, 들어간다. 설계 한번 해봅시다. 얘네 이제 fx 이꼴 ft. 얘 역시도 생소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많이 보게 될 거야. fx 이꼴 t 그러면 t를 긋는 거야. t를. t가 그냥 막바로 상수함수야. fx 이꼴 ft는 y 이꼴 ft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는데 얘네들은 t가 잡히면 함수값이 ft가 되는 거야. t가 잡히면 함수값이 ft가 된다고. 어떤 원리인지 알지? 그래서 fx 이꼴 ft 함수 잡으면 t 설정 함수값 그려서 지금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3개로 만들어 달라. 지금 3개인 게 여기거든? 보이지? 그러면 t를 예로 잡고 ft를 예로 그으면 교점 3개가 되네. 근데 그러한 t 값을 t1, t2, t3라고 한대. 얘가 t1, 얘가 t2, 얘가 t3가 된다 이거지. 자, 일단 값이 나오면 바로 끝내버리면 되지. t1은 몇이야? 2분의 3파이. 이건 바로 나오잖아. 최소값 2분의 3파이에서 갔잖아. 자, 2분의 3파이. t2 더하기 t3는 뭔지 몰라. 근데 여기가 3파이가 되면서 t2 더하기 t3는 6파이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t1은 2분의 3파이. t2 더하기 t3는 6분의 3. t2 더하기 t3는 6파이. 자, 이쪽 문제로 넘어와서 얘네 지금 딱 관찰하면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야. 혹시나 이거 아직 오랜만에 공부해서 기억 안 나면 코사인 함수 그려보고 찾으면 되지. 자, 얘는 0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얘네야. 3 코사인 t2. 그 다음에 4 사인의 t3가 몇이야? 6파이 마이너스 t2. 6파이 마이너스 t2. 자, 우리가 짝수 파이는 그냥 다 없애버려도 돼. 바로. 자, 그러면 얘네 3 코사인 t2는 이거 얘네 어떻게 정리돼? 마이너스 사인 t2. 마이너스 4 사인 t2. 자, 그 다음에 나랑 그 단원을 하고 나면 저거 보자마자 탄젠트 t2를 바로 구할 거야. 그리고 그 탄젠트 t2 가지고 얘네를 각각을 또 구할 거고. 간다. 탄젠트 t2는 어떻게 돼? 탄젠트 t2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고 마사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됐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볼게. 지금 저 탄젠트 t2 구하는 건 나랑 안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음의 행동을 그 책에서 우리 책에서 할 거라고. 공통책 있잖아. 수능적 맥락이라고. 거기에 저 다음 행동이 모아져 있어. 그리고 사실 미적분한테 여기서 이후로의 행동이 어려우면 안 돼. 미적분에서도 이 행동을 해. 심지어. 자, 가볼게. 탄젠트 t2 구했어. 그럼 나한테는 코사인 t2가 보여. 코사인 t2가 보여. 코사인 t2가 보이고 코사인 t2는 지금 삼각형 그려서 그런 거 그냥 빠르게 갈게. 요거 4랑 3이랑 여기 5니까 얘네 5분의 4인데 부호를 따져야 되거든. 부호를 따져야 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자, 가볼게. t2라는 게 지금 2파이랑 3파이 사이야. 자, 2파이씩을 빼보자. 어디랑 어디 사이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0이랑 2파이씩 빼면 파이 사이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주기성 때문에. 알지? 이거 어떤 얘기인지는 알지? 아니면 2파이, 3파이로 봐도 돼. 자, 0이랑 2파이 사이라고 보고 그 사이 값이야. 0이랑 파이 사이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2사분면이지. 3분면의 각이. 근데 코사인 탄젠트 값이 음수야. 몇 사분면인 거야? 2사분면인 거야. 탄젠트 값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코사인 값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행동들이 그 책을 하면은 막 계속 거기서 한 3-4문제에서 그 행동을 한다고. 도구만 쓰는 게 아니야. 도구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 있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은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게.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t2 집어넣은 함수값이 몇이래? 2래. 어디다 t2 집어넣은 거? 저기다가. a 코사인 t2.
더하기 5 빼기 A 이게 2가 돼야 된대. 코사인 T2 지금 구했지.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마이너스 5분의 4A에 더하기 5 빼기 A 5 넘겨. 마이너스 A 5 넘기면 마이너스 7. 자, 그래서 얘네 연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몇이요? 9A. 자, 얘네들은 마이너스 7. 그래서 이거 뭐 계산이 그지 같냐? 5 맞아? 코사인 T2 5분의 4 맞아? 맞네. 계산 아주 잘했네. 자, 일단 가. 그러면 뿔뿔 만들고 얘네들은 뭐가 돼? A는 9분의 35 이렇게 나오게 돼. 뭐야? 계산 어디서 틀렸어? 아, 누가 이거 7로 써놨어? 아, 마이너스 3이네. 잘했어. 자,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3,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5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일단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 3분의 5 마무리됐으면 12A 하면 정답은 20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러고 끝났어.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할 때는 이것까지 해놔야 돼. 답을 맞췄더라도 공부할 때는 이것까지 해놔야 돼. 근데 얘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릴게. 파란색을 긋는 상황도 얘네들 뭐가 돼? 파란색을 긋는 상황도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상황이 생겨. 얘가 T1, T2, T3. T1, T2, T3. 요거 T3는 3파이로 픽스. 됐지? T1 더하기 T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합쳐서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3파이가 되겠지. 자, 요거 잡아놓고 다시 저기다 넣어볼게. 안 되는 것까지 확인하라는 거야. 자, T2는 3파이야. 3파이 집어넣어. T2에, T3에, T3에, T3에. 누가 T2래, 이거? T3에. T3는 3파이야. 3파이 여기다 집어넣어. 505대 0대.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 또 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좀 안 될 거니까 그냥 여기다 빨리 가까운 데 할게. T1 더하기 T2가 3파인데 T1으로 정리하자. 코사인 T1 더하기 3의 코사인의 T2 대신에 3파이 마이너스 T1. 3파이 마이너스 T1. 요거 이꼴 제로. 이식 정리하는 거고. 얘네 3파이는 2파이 덜어내. 파이라고 생각해. 2파이 덜어내고. 파이 마이너스 T1,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T1은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T1이 돼. 마이너스 3 코사인 T1이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T1 되는데 다 이거 연산할 필요 없지. 어차피 뭐야? 0이니까. 됐어? 코사인 T1이 0이야. 코사인 T1이 0이야. T1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사이야? 아, 뭐와 뭐 사이야? 파이와 2파이 사이야. T1 뭐야? 2분의 3파이야.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0이거든. 이해돼? 자, 그럼 T2도 뭐야? 2분의 3파이야. 서로 다른 수여야 되는데 서로 같아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모순이 된 거야. 이 상황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문제가 괜찮으면이야, 이제부터. 문제가 괜찮으면 우리 너네 어려운 것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안 풀 거야? 딱 그냥 뺄 거야. 이제 21, 22 버려. 14, 15 버려. 이 컨셉이면은 이런 행동을 안 해도 돼. 시간 아깝거든.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나아. 탐구 세게 박는 게 나아. 탐구 세게 받고 국어는 잘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14, 15, 21, 22, 20은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21을 맞히고 싶어. 그러면 아닌 이유까지 찾아서 가야 돼. 근데 문제가 또 이제 구분할 건 있어. 근데 문제가 너무 더러워. 너무 어려워. 막 한 문제 푸는데 2, 30분 걸려.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버리고 던지고 만약에 문제가 이건 괜찮잖아. 간결하잖아. 이러면 아닌 이유까지 잡아주는 게 좋다.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21번, 22번 남았어요. 아직 이제. 이 문제는 다 볼라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문제는 다 볼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답만 구하려면 쉬워. 다 보려고 그러면 어렵다. 답만 구하려고 그러면 쉽다. 가볼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볼게. 자, 출발할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 3차함수 fx와 상수 a에 대해서 gx를 다음이라고 정의한대. 자, 그 상태에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3이 m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m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상황 보면 우리한테도 너무나도 친근한 상황, 그지? 많이 친근하지? 자,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0 되기 때문에 극한 존재해야 된대. 극한이 모두 존재해야 된대. 모든 t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네 G2랑 G-2랑 다 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0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G-2는 누구로 확인해? 위에 거로 확인하지. -2 집어넣어서 0 돼야 된대. 그래서 A는 뭐로 나와? -2로 나와.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야, 그지? 안 풀었을라나? FE가 뭐야? 이제 G2가 0이라니까 FE가 0이야. 이것도 써줘. 자, G2가 0이니까 요거 가지고 구한 거 FE는 0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자, 일단은 얘가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A가 -2, F2가 0이라는 거 찾았어. 그러면 실력 부족. 하나 더 찾아야 돼. 얘는 0이 경계인 구간별 함수야. 그래서 저 경계점에서 극한의 존재도 확인해야 돼. 자, 일단은 그래서 t가 0인 상황 살펴봐. 0자 0우 들어가. 얘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 모두 마사야.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분자의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도 어떻게 돼야 돼? 일치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를 더 찾고 들어가야 돼. 여기다 쓸까? 여기 안 잘린다. 오케이, 좋아. 하나 더 찾아야 돼. 이 조건에서. G0뿔 같다라는 조건을 찾아야 돼. 아까 A가 -2가 됐으니까 G0은 -2야. G0뿔은 fx다 0 집어넣은 거야. F0가 -2야.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이 왼쪽 하나의 식에서 얘가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에서 3개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와, 근데 최고 차원계 수까지 줬어.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이야. 자, 기분 좋은 상황이야. fx가 결정이 되는 거야. x에 -2 대입해서 0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x 곱하기 x의 제곱에 1차항 뭔지 모르는데 상수항이 결정이 돼. f0가 -1이라며. 자, f0 여기 일단 상수항 미직스 두고 f0 구하면 이것도 뭐 미직스로 돌아. 예, 우리 순리대로 가자. 이렇게 뒀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다 f0 넣어볼 거 아니야. f0 넣어보면 f0 -2 되지.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Q는 1. 이게 더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구한 상태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 볼게. 리미트 x가 t로 간다 할 때 gx분의 x제곱 -4. 이거 딱 보니까 이 분모인 gx가 0이 되는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자, 아까 이거 -2로 나왔고 인수분해하면 x-2에 x 더하기 1인데 맞니? 거꾸로 했니? 맞니? 거꾸로 했네. x 더하기 2에 -1 이렇게 돼. 그치? x 더하기 -1이야. 자, -1이라는 포인트는 얘에 의해서 0분의 0꼴 해제가 돼. 극한이 존재한다고. 맞지? 여기 플러스 1은 얘의 정의역이 아니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fx가 0이 되는 상황 신경 쓰는 거야. 얘 건 다 해결됐어. fx가 0이 되는 상황 신경 쓰자 그랬어. 자,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요거 여기 x-2라는 인수를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극한이 존재해. 얘는 해결됐어. 얘가 근 있으면 돼, 안 돼? 얘가 근이 있으면 안 돼. 정확히는 무슨 근이 있으면 안 돼? 양근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근이 있으면 안 돼로 문제가 풀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문제 좀 덜 낸 거야. 덜 떨어진 문제. 문제는 잘 만들어지려다 만 문제라고 보도 돼. 왜냐면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게 했으면 더 좋은 거지. 아까 말했듯 그냥 판별식 써서 그냥 바로 답이 나와. 볼게. 일단 판별식만 써볼게. 자, 일단 얘가 근이 없는 상황 가볼게. 근이 없다. 요거 뭐 hx라고 생각해서 hx 근 없다. 이렇게. hx 근이 없다. hx 근이 없다. 이 상황부터 볼게. 제가 근이 없으면 제 판별식 쓰는 거야. p제곱 마이너스 하고 판별식도 되게 깔끔하지. 근이 없다. 이렇게 0보다 작다. 그럼 뭐야? p가 -2와 2 사이가 되고 제가 지금 뭐가 되냐면 f3의 최소값을 f3을 일단 구해달래. f3 구하면 그게 여기다가 3 넣고 1 되고 3 넣고 3p 더하기 10이 돼. 3p 더하기 10이 돼. 요거 3p 더하기 10 어떻게 돼? 3p 더하기 10은 여기다가 세배한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저기다 세배한 다음에 10 더하면 돼. 세배한 다음에 10 더해봐. 요 값은 뭐보다 커? 4보다 크지, 그지? 얘는 어떻게 돼? 16 이렇게 되니? 세배한 다음에 10 더하면 이렇게 돼. 자,
얘가 지금 F3이야. F3이 4와 16 사이에 이때 M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4. 4보다 작으면 되는데 최대값 구해달라니까 4. 답이 4야. 그래서 좀 아쉬워. 이 다른 상황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 원래. 원래 정상적으로 풀려면. 그 다른 상황에서 답이 나오게 했으면 더 좋은 문제가 됐겠지. 뭐 지금까지도 좋은 문제인데 다른 상황에서 답이 나오게 했으면 더 좋은 상황이었다. 그 다른 상황 살펴볼게. hx가 근이 있다. 근이 있다. 양근 있으면 돼, 안 돼? 양근 있으면 안 돼. 양근 있으면 안 돼. 선생님, 2라는 근은 괜찮잖아요. 아니야, 2도 안 돼. 알겠지? 2는 왜 안 돼? x-2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인수가 하나여서 두 개를 약분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약분을 못 해. 이해돼? 그래서 있을 거면 어디에 근이 있어야 되냐면 어디에 있어야 돼, 근이? 음근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음근으로. 근데 있을 거면 음근으로 있으면 돼. 그러면 아까 얘가 양근 무시했잖아. 정의역 때문에. 얘 정의역 때문에 음근들은 무시가 된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음근이 존재하면 되는 거야. 자, 음근 존재 조건 가볼게. 음근 존재하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음근 존재하는 거. 근 존재해야 되니까. 중근은 돼도 상관없어. 음수인 중근은 상관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음근 할 때 우리가 고1 때 뭐 배워?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P거든? 음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음수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결정돼 있어, 1로. 그리고 음수 두 개 곱하면 양수가 돼. 그래서 이건 두근의 곱이 양수 조건은 만족하고 있는 거야. 즉, 요 케이스에선 요것만 살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아까 판별식 여기다 구했었거든? 걔가 요거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P가 음수다니까 P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P는 양수다.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뭐야? 요 케이스의 교집합은 P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도 쟤네들 모두 극한을 존재하게 만드는 P값인 거야. 그럼 최종적인 P값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합집합 시키는 거야. 최종적인 P값은 뭐야? 그냥 마이너스 2보다 크다야. 그래서 3P 더 F3 값이 그냥 3P 더하기 10인데 걔가 4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값이고 어쨌든 똑같이 M의 최대는 4가 되는 거야. 말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문제가 더 좋으려면 얘를 관여시켰어야 되는 거야. 얘에서 답이 나오게.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더 좋았을 거야. 이해됐지? 어떤 얘기인지. 자, 마지막 22번이야. 어렵긴 한데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사실 1분 만에 풀려. 1분 만에. 오, 됐어. 편집 끝. 편집 안 하고 거기 괜히 올렸다. 돈도 없는데 소송까지 걸려봐. 여기까지 잘 이해되지? 자, 마지막 문제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맞추는 걸 원한 거야. 그래서 80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고. 근데 없어가지고 나 아침에 좀 1교시에 기분 상해 보이지 않았냐? 나 되게 큰 꿈을 갖고 왔거든. 자, 80 넘긴 애들 있겠다. 그러면서 왔거든. 한 3명 있겠다. 3명은 있겠지. 하고 왔는데. 심란하다, 지금. 못 본 건 아니거든? 아니, 못 봤어. 못 본 거야. 일단 내 시험지 보고 얘기할게. 되게 잘 만들지, 문제. 이게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제 왜 아까 내가 1등급이 100점 맞고 96점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알겠지? 이따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뒤에 쟤네도 풀 거거든? 뒤에 미적분도 풀 거거든. 근데 미적분도 안 어려워. 미적분 30번은 좀 어렵고 나머지는 진짜 순리대로 풀려 그냥. 자, 가볼게. 이제 빨리 풀고 쉬었다 갑시다. 1보다 큰 두 상수 a와 m에 대해서 fx는 a의 m제곱 x고 gx는 로그 ax야. 이때 fx가 y는 m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x좌표가 작은 거를 a, b, m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gx가 만나고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cd래. 함수 좀 쓰고 갈게. 이거 작년 수능 컨셉이야, 이 문제. 작년 평가원 컨셉이라고 보면 돼. 그 식을 잡고 식에서 다른 걸 보는 거. 식에서 다른 걸 보는 거. 그게 뭔 얘기인지 곧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래서 CD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걔가 얘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D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걔가 얘랑 만나는 걸 우리가 Q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 Q라고 한다. 그때 다음 관계식이 성립할 때
다음 관계식이 성립할 때 16 곱하기 a의 구승을 구해달라. 이거 나 문제 쉽다고 안 했어. 문제 쉽다고는 안 했어. 이거 문제는 그 초반 도입의 그 발상이 너무 어려워. 어렵고 문제 쉽다고는 안 했는데 알면은 쉽게 풀린다라는 거야. 자, 가볼게. 자, 일단은 fx가 a의 m제곱의 x야. 자, 그래서 fx 어딨어? fx가 얘거든? 걔랑 만나고 있는 두 점을 ab라고 한대. 저 ab의 정체를 밝히고 가는 거야. 일단은 여기서부터 불쾌한데 이렇게 지금 요식이랑 같다라고 놓는 행동 자체가 조금 불쾌하지 않냐? 불쾌한데 이거 작년 수능에도 그랬고 어디서도 그랬어. 6평도 이렇게 불쾌한 식을 같다라고 놓고 거기서 식을 어떤 식 결과를 도출해. 자, 볼게. 자, 그러면 좋아. 얘네들의 우리가 A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미지수 둘게. B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미지수 둘게. 그러면 알파는 뭐가 성립돼?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 성립하겠지? A의 M제곱의 알파는 M알파다. 이 식 괜찮지? 막 불편하진 않지? 뭐 불편한 게 어딨어? 그냥 넣는데. 그치? 넣는데 불편한 거 없어.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요거 로그식으로 바꿔볼게. 어차피 역함수 관계도 이용될 것 같고 이 식을 로그로 바꿔보는 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지금 요 식을 로그로 바꿔. 그럼 얘네들은 m제곱의 알파는 로그 a의 m알파는 m제곱의 알파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자, 근데 내가 저 모양을 이게 작년 수능 컨셉이야. 지금 딱 요 구간이 작년 수능 똑같은 컨셉이야. 자, 얘네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 로그 a에 x의 m알파가 대입되어 있는 거야.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할게. m에 x의 m알파가 대입되어 있는 거야. 느껴져? 로그 a의 x와 mx의 교점이 m알파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로그 a의 x와 mx의 교점이 m알파라고. 그럼 똑같은 원리가 누구한테도 적용이 돼? 베타한테도 적용이 되겠지. 베타한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 거라고. 근데 지금 두 함수의 교점 몇 개밖에 없어. 로그 x랑 mx의 교점 2개밖에 없어. 즉 문제에서 원하는 로그 x랑 gx랑 여기 mxy의 교점을 c랑 d라고 하는데 그 c랑 d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게 되는 거야. x좌표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x좌표들이 m 알파와 m 베타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하냐? 아씨! 이해돼, 안 돼? 돼? 차연이 돼? 야, 이거 조교한테 물어보면 걔 이렇게 대답 못 해준다. 걔를 까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한 거야. 지금 한 절반 이해 안 됐는데 저 새끼 저 설명 잘 됐다 그러네. 이럴 수 있는데, 아따, 힘들다! 자, 얘 로그에 정의 써서 이렇게 정의됐어. 이거 가로 안으로 넣었어. 이것도 그냥 m알파 가로 안으로 넣었어.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로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됐는데 지금 나 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지? 로그 a의 x 이꼴 mx의 실근, 이 식 성립한대잖아. 얘 실근이 m알파라고. 동일하게 얘 실근이 m베타라고. 이런 얘기랑 동일하다라는 거야. 선생님 제가 시험 안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작년 수능 22번을 오답 안 한 거야. 똑같은 설정이야, 작년 수능 22번이라. 그래서 문제 잘 냈다 그러는 거야, 수능처럼. 자, 다시 넘어와서 이제,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A점, B점, C점, D점의 각각의 좌표들을 일단 표현을 해봤고, 여기에 보면은 3AB랑 요거 했던 거다, 우리 수업 시간에. 3AB랑 2PQ랑 같대. 자, AB가 어디냐면, 이제부터 하는 내용, 우리가 했던 내용이 나와. AB가 얘야. 아이씨, 근데 PQ가 어딨어? PQ가 없어. 자,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뭘 했냐면, 여기 지금 fx 말고 여기 요 gx라는 게 식이 뭐야? 로그 a의 x잖아. 얘 역함수 뭐야? a의 x의 제곱이야. 얘 역함수가 a의 x의 제곱이라고. g 역함수가 a의 x의 제곱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야. 얘네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3만큼 평행이동했어. 대칭성 유지돼 안 돼? 대칭성 유지된다 그랬어. 어떤 직선의 대칭이 돼?
y는 x-3에 요거만 보면 된다 그랬어. 3의 대칭이 돼. 이렇게 바로 나와. 이건 그냥 바로 나와. 기억나 안 나? 기억은 나지. 이런 거 배운 그 존재는 기억이 나지. 결과도 기억나지.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x-3 대칭이야. 얘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대칭해달래. D 대칭해달래. 만나는 요점을 Q라고 한대. C 대칭해달래. C가 뭐 어디야 이거. C 대칭해달래. 요점을 P라고 한대. 그러면 요 직선 PQ와 선분 PQ와 선분 CD는 Y는 X-3의 대칭이 돼 있는 거고 얘네 길이가 같다가 되는 거야. 자, 일단 가볼게. 그러면 PQ 대 AB가 3대 1에 2대 3. 뭐 그 비율은 잘 생각해 보고. 자, 그러면 2대 3이야. 요거 2 넣으면 6대고 요거 3 넣으면 6대지. 얘 대 얘는 2대 3이야. AB 대 CD는 2대 3이라고 현재. AB 대 CD는 2대 3이야.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봐볼게. 아, 친절하다. 친절해. 야, 친절하다. 요거 길이비 2대 3이야. 요거 얘네들의 X좌표 비는 어떻게 돼야 돼? X좌표 비는 똑같이 2대 3이 돼야 돼. 말 이해돼, 요거?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게. AB 대 PQ가 2대 3인데 CD도 2대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PQ와 길이가 같으니. 자, AB 대 CD는 2대 3이야. 겹쳐져서 불쾌하지만 어쨌든 얘네 X좌표의 차. CD의 X좌표의 차의 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대 3이 돼야 되는 거야. AB의 차, X좌표의 차 어떻게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자, 그 다음에 CD의 X좌표의 차 어떻게 돼? M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M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얘네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3. 아니면 그냥 요 관계식 그대로 쓰면 되겠네. AB한테 3 곱한 거. 얘한테 3 곱한 거. 얘한테 2 곱한 거랑 같대. 같다 얘한테 2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M이 몇이라? M은 2분의 3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M은 2분의 3이야. 되게 쉽지, 여기까지? 아, 쉽진 않지. 뭐가 어려워? 여기서 이거는 쉬운데 얘가 어려운 건데 이게 어려운 포인트인데 이런 기출이 작년 수능밖에 없었잖아. 근데 작년 수능은 오답을 했으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이게 어려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M은 2분의 3이라는 거 찾았어. 다 끝났어. 마지막을 솔루션보다 훨씬 쉽게 풀게. 왜냐면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얘가 대칭축이 Y는 X-3인 거 그냥 바로 나오잖아. 아마 요거 보자마자 나왔을 거야. 자, Y는 X-3 대칭이고 M은 2분의 3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분의 루트 15래. 1대1대 루트 2 무조건 쓰라 그래서 이거 진짜 맞을 거야. 1대1대 루트 2의 존재 이제 안 쓰면. 요 CP의 길이가 4분의 15 루트 2래.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몇이 돼야 돼? 4분의 15가 돼야 돼. 1대1대 루트 2. 됐지? 자, 그러면 우리 CP의 중점의 좌표가 나와. CP의 중점. 좀 이거 지금 너무 판서가 선생님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요거 손풀이에 깔끔하게 써놨어. 손풀이에 깔끔하게 써져 있어. 자, CP의 중점의 좌표 구할 거고 CP의 중점은 지금 어떻게 돼? 알파가 C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C점이 지금 어떻게 돼? 여기 2분의 3알파, 4분의 9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C가 2분의 3알파, 4분의 9알파. 안 어렵지, 여기까지? P의 좌표는 뭐야? 2분의 3알파 더하기 4분의 15. 4분의 9알파 마이너스 4분의 15. 포기하면 안 돼. 다 끝났어. 포기하면 안 돼.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CP의 중점. M이라고 할게. CP의 중점 M이라고 하면 M의 좌표 어떻게 돼?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계산이 쉬워. 2분의 3알파 마이너스 4분의 15,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15의 절반 8분의 15, 컴마 4분의 9알파 마이너스 4분의 15의 절반 마이너스 8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CP의 중점 나왔지? 중점이 누구 위에 있어? Y는 X-3 위에 있어. Y는 X-3 위에 Y좌표 넣어줘. 4분의 9알파 마이너스 8분의 15 X에 얘 넣어줘. 2분의 3알파 플러스 8분의 15 여기에 마이너스 3. 생각보다 계산 쉽다 그랬어. 거의 다 왔어. 요거 계산하면 알파값 나오거든. 자, 얘 이쪽으로 넘어가. 4분의 15 빼기 3 되거든. 4분의 15 빼기 3, 4분의 3. 얘 이쪽으로 넘어가. 4분의 3알파. 알파는 1. 이러고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알파 1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A 구해달라거든.
알파 1이라고 나오면 누가 나온 거야? 누가 나온 거요? 누가 나온 거야? 뭐 P점의 좌표를 구했다고 해도 되겠네. 알파 1이면 P점의 좌표가 뭐야? P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9 여기다가 넣으면 A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넣어도 되고 C점의 좌표, A점의 좌표 넣어도 되고 A가 뭐니까 1, 2분의 3이니까 그거 얘한테 넣어도 되겠지. 너 그거 넣어서 마무리할게. 1, 2분의 3. 자, 2분의 3이 Y좌표래. A 4분의 9. 여 X가 뭐야? 1. 요거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문제에서 A의 구순 구해달라고 하면 양변 4제곱하면 돼. 양변 4제곱하면 16분의 81. 16분의 8 정답은 81이 되는 거야. 되게 쉽지? 안 쉬워? 쉽지? 내가 이거 쓰는 상황 많다 그랬어? 안 많다 그랬어? 많다 그랬지? 이거는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조하진 않았어. 이건 너네도 아는 거잖아. 나만 아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이거를 나만 아는 줄 알았어. 내가 만들었거든. 저거를 개념을 못 들었는데 지금 다 쓴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거 설명했더니 저거 그거 유론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막 뭐 오르대 선생님이 쓰는 것 같던데요. 막 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거 거의 당연한 얘기거든. 요새 작년 수능 문제나 작년 평가원 문제를 보고 저 내용을 정리 안 할 수가 없어. 이해는 됐지 여기까지 잘. 자, 문제 되게 잘 맞는 거야. 왜냐면 너네 이거 내 설명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못 풀어. 이런 문제 없지. 작년 덮으는 그런 문제가 3문제가 있었어. 내가 가르쳐줘도 이거 못 풀겠다. 이거 오답 안 하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어.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래서 너네랑 대신에 또 1등급이랑 격차도 벌려놨고 등급도 잘 가르면서 문당도 좋고 밸런스도 수능이랑 너무 잘 맞고 컨셉도 너무 잘 맞고 그러니까 내가 봤던 최고의 사설 시험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최고의 사설 시험지. 이 시험지는 우리 마지막에 꼭 다시 풀자고. 10월에 수능 직전에 다시 꼭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지다. 됐지? 자, 이따가 쉬었다가 5분간 쉬었다가 미적분 나갈게.